최근 불어닥치는 본격적인 리메이크 붐에 힘입어 람마 2분의 1이 리메이크 된다고 합니다. 원작 만화가 1987년, 애니메이션이 1989년에 공개되었으니 35년 만에 복귀인가요? 35년이면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직장 신입사원, 경우에 따라선 귀여운 아이를 안고 계실 수도 있겠군요. 람마의 리메이크는 여러모로 주목받는데요. 우선 최근 리메이크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게 크죠. 자, 여기까지는 예전 영상의 리메이크였고요. 재활용 아닙니다. 뭐 여하튼 레이어스도 리메이크되고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인 분노의 영유도 리메이크되고 정신 차려보니까 새로운 작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추억, 리메이크만으로도 문화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좋긴 하지만 이래도 되나? 대한민국에 일본 만화가 들어온 것은 정식 문호 개방 이전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였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드래곤볼과 삼국지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여러 형태의 해적판들이 출간되었는데 근데 람마는 좀 희한한 형태로 공개되었어요. 90년대 다른 해적판들은 원판을 그냥 베꼈지만 람마 해적판인 무술소년 금봉이는 이전의 방식, 페이크 작가가 일본 만화를 베껴 그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또한 람바 3분의 1이란 책도 나왔는데 이건 람마의 설정과 캐릭터를 따서 한국에 맞게 그린 일종의 표절물이었죠. 즉 람마는 그대로 들어왔다기보다는 불법적인 방식임에도 한국물을 좀 먹은 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 수 있었죠. 이후에 나온 500원짜리 해석판의 내용은 화이트 칠을 했음에도 당시 한국인들에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로 변한다? 이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가지 에피소드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나는 청소년들에게 그야말로 제대로 먹혔죠. 왜 해적판이 그렇게까지 변칙적으로 나온 것인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작가인 다카시 루미코 작가 책에서 항상 거론되는 건 번역이죠. 도레미하우스, 구판, 람마 등 서울문화사에서 냈던 책들의 번역이 별로 안 좋았던 반면 서현아 씨가 번역한 학사문화사 계열의 책들은 번역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안 좋은 번역은 신장판이 나오면서 겨우 개선됐죠. 제가 번역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카시 루미코 책에서 언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졸업한 것은 일본 여자대학 문학부 사학과인데요. 그래서인지 원문의 단어 사용, 어법이 정말 정확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책들은 편집부가 붙어 있음에도 단어, 문법이 잘못되어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잡한 단어, 문장이 남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다카시 작가에 한해서는 그런 문제가 일절 없는데다 전반적으로 문장이 수려하고 깔끔하며 매종 일각 같은 경우에는 한편의 문학인이 일본어 공부 교재로 손색이 없습니다. 오타쿠식 표현이 넘쳐나던 다른 만화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정확한 문법과 용어를 추구하니 전 일본어 공부를 위한 만화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꼭 루믹을 권합니다. 루믹은 루미코와 코믹의 합성어로 다카시 루미코 작가의 작품을 말하는데요. 처음 사용된 것은 단편집인 루믹 월드 시리즈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5대 장편집, 이 루믹과 첫 글자가 일치해요. 람마, 우르세이 야츠라, 시끌별 녀석들이죠. 메존 이코쿠, 메종일각, 이누야샤. 다만 경계의 린네만 C가 아니라 K를 썼군요. 이유는 영문 제목의 스펠링이죠. 이렇듯 그녀는 언어 유희를 만화에 잘 활용하고 있으며 그래서 번역가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야 하는데 람마는 최고의 히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나온 스페셜판을 바탕으로 한 애장판을 제외하면 원서를 본 사람들이 한탄할 수준의 번역입니다. 아쉽군요. 루믹 장편들은 경계의 린네를 제외하면 초대박을 터뜨렸으며 람마는 그 중에서도 팬층이 정말 넓다 할까. 대중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작품이에요. 단행본의 판매 부수는 약 5,500만 부로 루믹 중 최고이며 일본의 러브 코미디 중 가장 많이 팔린 러브 코미디의 제왕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작품이니 애니는 당연하겠죠? 애니메이션은 연재로부터 2년 뒤인 1989년부터 방영되었습니다. 1기 오프닝이 원작과 약간 다른 걸 제외하면 지금 봐도 작화는 제법 괜찮아요. 24화부터는 에코프로라는 한국의 하청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꿈의 발룬이란 람마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작중에 둘리가 나오기도 하죠. 특이한 것은 보통 애니메이션의 1쿨은 12화에서 13화잖아요. 그런데 람마는 방영 반년 만에 1기가 18화라는 어정쩡한 화수로 끝나더니 한 달 뒤에 12편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방영되었다는 건데요. 이 문제에 얽혔다고 의심받는 것이 바로 빙상격투 편이죠. 원작에선 3권에 나오는 초반 에피소드인데 애니에선 12편 도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까워졌던 라마와 아카네의 거리가 갑자기 도로 멀어지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죠. 결국 이 어정쩡한 순서는 영상 매체가 발매되면서 수정됩니다. 왜 스태프들은 이런 번거로운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이유로는 시청률이 낮아서 샴푸를 조기에 투입시켰다는 설,
피의장 납치가 당시 큰 이슈였던 연쇄 유아납치 사건, 미야자키 치토무 사건과 얽혔다는 설, 그리고 작품의 내용이 무난하다면서 PTA가 압력을 넣었다는 설 등이 있는데요. 1쿨이 12화에서 13화고 2쿨은 대략 25화. 그런데 람마 1기가 18화라는 걸 감안하면 6화에서 7화 정도가 비죠. 추측컨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빙상격투편을 당시엔 내보내지 못하고 나중에 내보낸 걸로 보는 게 맞을 테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정황상 연쇄 유아납치 사건의 범인인 미야자키 치토무가 체포되는 바람에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현실적인 추측이겠군요. 하지만 그 압력을 넣은 주체는 PTA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후 방영된 12편은 오프닝은 지금 기준에도 수위가 좀 있지만 본편에서의 노출, 선정적 요소는 크게 줄었기 때문이죠. 즉 여러가지 이유가 얽혔다고 보는 게 좋겠네요. 이후 람마는 엄청난 인기를 노리게 되는데 여기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리메이크가 될 거라고 팬들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람마를 연재하는 쇼가쿠칸과 드래곤볼의 슈에이샤는 사실상 히토츠바시 그룹의 자회사들이죠. 그런데 둘의 작은 집행력이랄까 애니메이션 투자 금액은 꽤 차이가 나요. 람마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작품은 아니었고 당시엔 신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던 분위기였던지라 어른 캐릭터들은 베테랑이 투입되지만 그 외에는 신인 성우가 대거 투입되었어요. 작가가 직접 오디션에 참여해서 뽑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너무 잘 뽑았던 겁니다. 얼마나 잘 뽑았냐? 지금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연기파 성우인 남자 람마 역의 야마구치 카페인은 이 작품이 첫 주연 데뷔였고 일본 성우계의 전설이랄까, 성우계의 군기반장인 여자 람마 역의 하야시바라 메구미도 여자 람마가 첫 주연이었죠. 다른 성우도 상황이 비슷해서 샴푸 역의 사쿠마 레이는 같은 해 개봉된 마녀 배달부 키키의 지지, 샴푸를 맡으면서 인생이 바뀐 사례고, 카우보이 비밥의 스파이크로 유명한 야마다라 고이치도 당시엔 풋내기, 풋날 베르단디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된 이노우의 키쿠코는 텐도 카스미가 아예 두 번째 역할이었어요. 즉 나이 든 캐릭터가 아니면 거의 신인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우쿄 역의 추루 이루미가 특이한 경우죠. 78년에 첫 주역을 맡은 커리어가 제법 있던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캐스팅이 된 시기가 작품이 떴을 때이기 때문일까요? 또한 단역들의 캐스팅도 어이없었는데요. 미영 악역으로 시대를 풍미하던 고에스 타케이토, 미성으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이시다 아키라 같은 성우가 여러 단역을 돌려맞는 등 거목도 처음에는 묘목이었음을 알려주는 캐스팅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정리하자면 베테랑이 일부 있긴 하지만 출연 빈도가 높은 성우들은 단역 경력만 있거나 이 작품의 데뷔작인 풋내기일 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죄다 업계 탑티어인 거죠. 굳이 희한한 사례를 뽑자면 매종일각의 주인공인 고다이 역의 후타마타 이세이가 이후엔 계속 조연이나 나레이션만 했다는 점, 작품 오디션을 볼 때 루미코 의사가 굉장히 깐깐하게 봤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공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우들의 몸값이 엔비디아 주가처럼 폭등해버려서 팬들이 리메이크를 포기했다고나 할까, 아예 기대하지도 않은 거죠. 람마 애니메이션은 만화의 중간 부분인 람마 엄마의 에피소드에서 마무리 지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뒷이야기는 애니메이션으로 언제 만들까? 성우 캐스팅 비용 문제로 도산하고 싶은 회사가 있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농담조 토론을 하기도 했죠. 보통 한 작품에서 여성 성우들을 모아놓으면 서로 경쟁하느라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서로 챙겨주고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연기 연습을 하는 등 사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야시바라 메구미의 만화 수필 내일이 있으니까의 내용을 보면 여성 성우들끼리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샴푸 역의 타쿠마 레이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아카네 역의 히다카 노리코가 물려받았고 이후 그 드레스는 하야시바라 메구미가 물려받았다고 하니 서로 얼마나 친한지 알만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루미코 의사가 최고의 캐스팅이라 극찬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캐스팅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본에서 성우의 몸값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성우의 아이돌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였는데 이 작품이 이런 프로젝트의 선구자격이기 때문이죠. 이 작품의 주제가는 주로 여자 아이돌이 불렀는데 덕분에 작품의 음원 판매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람마의 캐릭터 앨범을 내면서 메인 여성 성우를 중심으로 기획 유닛을 만드는데 보통 캐릭터송이라면 성우들이 키를 못 잡거나 음정이 망가져서 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람마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 람마 역의 하야시바라 메구미는 노래도 잘하는데 나중엔 작곡, 작사까지 하면서 일본 내에서 고액 납세자가 되고요. 아카네 역의 히다카 노리코, 샴푸 역의 사쿠마 레이는 원래 아이돌인지라 보컬 트레이닝도 받았고 이노우의 키쿠코도 톤은 약해도 음정을 잘 잡고 히비키 역의 다카야마 미나미는 나중엔 투미스라는 그룹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이 성우들은 음악적 재능이 다 뛰어나요. 그러니 이 가상 유닛은 잘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프닝 곡인 추억이 가득을 부른 건 미우라 리에코, 하네다 에리카 등이 소속되어 있던 코코였는데요. 람마의 캐릭터송을 부른 가상 유닛의 이름을 이 이름을 패러디한 도코란 그룹으로 만든 겁니다. 이름의 유래는 C 다음엔 D란 뜻도 있고 료가의 명대사 중 하나인 여기 어디야? 에서 도코를 따온 거기도 하지요. 風林館高校はどこだ風林館高校はどこ風林館高校はどこだ 곡도 잘 나왔고 성우들의 영향도 좋았으며 한국에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꽤 됐던 인기 앨범이기도 하죠. 이후 OVA의 여러 명곡들은 대부분 도코가 불렀습니다. 다만 이 앨범은 세컨드까지만 나왔는데요. 이후 성우들의 몸값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람마의 인기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또한 능력을 인정받고 이 작품 저 작품에서 주 조연을 끝하는 바람에 음반 제작을 위한 스케줄을 도저히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메이크의 정보를 보면 성우진은 공개했지만 정작 오프닝, 엔딩곡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요. 혹시 이번 리메이크에 맞춰 도코가 또 한 번 모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시 모기도 힘든데 이왕 모은 김에 힘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인지라 팬들 사이에선 리메이크에 대한 걱정이 꽤 많았었습니다. 12편부터 선정적인 묘사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80년대 당시 기준이지 지금 보면 방송 불가 수준이라 지금은 상당수를 손봐야 할 테고 또한 그때는 예산에 맞춰 주 조연으로 신인을 썼지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1티어급 거물들이라 출연료가 엄청날 테고 그리고 당시에 진행되었던 다채로운 기획이 요즘 시스템에선 진행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서 무엇보다 당시와는 달리 100화 넘게 방영하는 건 현재 시스템에선 불가능하니 팬들은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리메이크는 꿈도 꾸지 않았었고 리메이크가 발표돼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주 요인은 물론 성우였습니다. 이 작품 앞서 말했듯 신인들이 전부 업계 탑티어가 되는 바람에 성우 출연료가 애니 제작비를 상회할 거란 말이 나오는지라 2008년에 15년 만에 신작인 악몽 춘면왕이 나왔을 때 팬들은 다 놀랐습니다. 제작비 뽑겠냐고 말이죠. 또한 시끌별 녀석들도 성우가 바뀌는 바람에 람마도 어지간하면 젊은 성우로 교체할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발표된 캐스팅 중에선 겐마 역의 오가타 케니시가 초로 바뀌고 대신 오가타 씨는 나레이션을 맡는 게 눈에 띄고요. 텐도 소은 역의 오바야시 류스케가 스네이크로 유명한 오츠카 아키호로 바뀌는 정도죠. 이해로 맞나? 여하튼 원작의 네임드가 다 나오는지라 사람들은 제작비를 회수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 후 넷플릭스 독점 성출이 되는 이유는 제작비 지원 문제가 크지 않을까요? 단 리메이크 PB의 목소리를 들으면 꽤 묘한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성우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목소리는 거의 변함이 없지만 아카네 역의 히다카 노리코의 경우 기량은 더 올라갔지만 아카네 특유의 날카로움이 사라지는 등 세월의 변화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참고로 고령 성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10대 연기라네요. 아무리 발성이 좋아도 10대 특유의 튀는 목소리는 절대 안 나온다죠. 또한 PB에선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후에도 성우가 바뀔 겁니다. 핫보 사이, 코롱, 쿠노, 우크의 경우에는 성우들이 돌아가셨으니까요. 특히 쿠노의 경우 성우가 2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더 주목받고 있어요. 쿠노의 첫 성우는 브라이트 역의 스즈오키 히로타카였는데요. 현재 스즈오키 씨의 역을 톤이 비슷한 나리타 켄 씨가 물려받는 중이니 이건 걱정이 없지만 우큐의 트루 히로미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니라 상당히 주목받고 있죠. 현젠 간세이 사투리 연기가 능숙한 히사카와 아이라는 소문이 도네요. 부로마의 성을 이어받았죠. 다만 이쪽은 여러 사람이 물려받고 있으니 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뭐 여하튼 여자 람마의 머리색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PB 이 정도면 본편이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최고 신부감 샴푸가 PB에서 안 나오는 바람에 실망한 팬이 상당히 많다더군요. 진지한 이야기를 하자면 샴푸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에서 샴푸가 안 나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반영되는 1쿨의 내용은 그 말 많던 빙상격투편까지겠군요. 또한 명탐정 코난과의 콜라보레이션도 기대된달까 거의 100% 확정이 아닐까 싶네요. 우선 작가끼리도 서로 친하고 출판사도 쇼가쿠컨으로 같으며 람마 때 열어낸 신인들은 이후 쇼가쿠컨 작품에 계속 출연했기에 또한 이번에 병행될 성우들 중 상당수가 코난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리메이크가 되는 걸 보니 심지어 성우를 그대로 쓰다니 세상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혹 리메이크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오리지널판의 블루레이는 북미판 기준으로 제법 저렴한 편이니 그쪽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벌어진 리메이크 축제에서 들뜬 마음을 정리하며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